내 이름은 강하늘. 햇살이 아무리 눈부시게 쏟아지는 날이라도 내 머리 위에는 늘 보이지 않는 먹구름 한 조각이 무겁게 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17살, 경기도 외곽의 평범함을 가장한 중소도시 은빛시에 위치한 역시나 평범함을 내세우는 은빛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하지만 내 삶에서 평범함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는 생경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한국인이셨지만 내가 아주 어릴 적 사진으로만 희미하게 기억하는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외국분이셨다. 그 덕분에 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햇볕에 잘 그을린 듯한 어두운 갈색 피부와 제멋대로 뻗치는 곱슬머리를 갖게 되었고, 그것은 은빛고등학교라는 작고 폐쇄적인 세계 안에서 나를 늘 튀는 존재, 이방인으로 낙인 찍었다.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스며들어와 먼지처럼 부유할 때도 나는 늘 창가 맨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곤 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떤 시선은 단순한 동물원 원숭이를 보는 듯한 호기심이었고, 어떤 시선은 벌레를 보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민준, 그 애의 시선은 유독 날카롭고 잔인했다. 민준이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소위 말하는 알파 메일이었다. 하얗고 깨끗하다 못해 창백해 보이기까지 하는 피부, 아이돌 연습생이라 해도 믿을 만큼 잘생긴 외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브랜드 제품을 걸치고 다니는 우리 학교의 작은 왕국의 왕자님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나, 강하늘을 가장 집요하고 악랄하게 괴롭히는 나의 작은 지옥을 건설하는 건축가이기도 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오는 텅 빈 복도에서 민준이와 마주쳤다. 녀석은 친구 2명과 시시덕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벽에 짝 붙어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준이는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특유의 비웃음을 입가에 걸었다. 어이, 초콜릿. 너 또 혼자 밥 처먹었냐? 그러게 누가 그렇게 시커멓게 태어나래? 밥맛 떨어지게. 주변에 있던 녀석의 친구들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배를 잡고 웃어댔다. 얼굴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졌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그러자 민준이는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나는 균형을 잃고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 냄새나. 아프리카에서는 원래 잘 안 씻냐? 좀 씻고 다녀라. 더러운 새끼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면 저 녀석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참았다. 내 공책이나 교과서에는 어느새 검은 유성펜으로 깜둥이, 아프리카 원주민, 더러운 혼혈, 잡종 같은 혐오스러운 낙서들이 시커멓게 그어져 있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런 날이면 나는 학교 뒤편 아무도 오지 않는 낡은 창고 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난 걸까? 왜 나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걸까? 신이 있다면 그는 나에게 너무나 불공평하고 가혹했다. 나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숨구멍, 한 조각의 안식처는 낡고 먼지 쌓인 미술실 맨 구석자리였다. 방과 후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으로, PC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 퀴퀴한 물감 냄새와 오래된 나무 이젤에서 풍기는 눅눅한 냄새,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운동장의 소음이 뒤섞인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낡은 캔버스 위에 물감을 덧칠하며 내 안에 들끓는 감정들을 쏟아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분노는 검붉은색으로 격렬하게 타올랐고, 사무치는 슬픔은 심해처럼 깊고 차가운 푸른색으로 가라앉았으며, 아주 희미하게 꺼질 듯 말 듯 남아있는 한 줄기 희망은 새벽녘의 여린 보랏빛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온전히 나 자신과 대화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며 일그러진 채 절규하는 자화상, 혹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풍경. 내면의 격렬한 풍경들은 그렇게 캔버스 위에서 살아 숨쉬었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순간이었고, 나를 질식식격 같은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홀로 작은 식당 일을 하시며 밤늦게까지 나를 키우시는 엄마는 이런 내 모습을 늘 안쓰럽고 위태롭게 바라보셨다. 저녁 식탁에서 엄마는 내 얼굴에 작은 상처나 교복 소매 아래 숨겨진 멍든 자국을 발견할 때면
아무 말 없이 약상자를 가져와 연고를 발라주시곤 했다. 그 침묵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아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하늘아, 오늘 학교에서 또 무슨 일 있었니? 엄마의 조심스럽고 떨리는 물음에 나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최대한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엄마에게만큼은 내 힘든 속내를, 이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을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가뜩이나 홀로 생계를 책임지시느라 힘드신 엄마에게 더 이상 짐을 지워드리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으셨지만 그 깊고 슬픈 눈 속에 담긴 끝없는 걱정과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을 나는 너무나 아프게 느끼고 있었다. 엄마는 가끔 잠들기 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늘이, 너는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전부라고.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그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술 담당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전 선생님은 정년 퇴임을 하셨다고 했다. 새로 부임한 박지혜 선생님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얇은 금속태 안경을 쓴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예술가적인 섬세함과 강단이 느껴지는 분이었다. 첫 미술 시간,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조금은 막연한 주제를 던져주시고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다. 나는 늘 그랬듯 내 안에 어둡고 뒤틀린 감정들을 담아 마치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듯한 형상의 인물을 그렸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선들이 화면을 분할했고 검붉고 푸르죽죽한 어두운 색채들이 뒤엉켜보는 이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동시에 안겨줄 법한 그런 그림이었다. 어쩌면 나의 무의식적인 반항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른한 오후 수업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박 선생님께서 나를 교무실 옆 작은 상담실로 따로 부르셨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 선생님 앞에 섰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혹시 내 그림이 너무 기괴하고 부정적이어서 혹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야단이라도 맞게 될까봐 두려웠다. 선생님은 내 그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셨다. 그 침묵의 시간이 나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는 예상과는 달리 아주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여셨다. 강하늘 학생 맞지? 이 그림 하늘 학생이 직접 그린 거니? 네, 죄송합니다. 너무 어둡고 이상하게 그려서. 선생님. 나도 모르게 변명인지 사과인지 모를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선생님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하늘아, 사과할 필요 전혀 없어. 오히려 선생님은 이 그림을 보고 아주 강렬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단다. 선생님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이 그림에는 아주 특별한 힘이 느껴지는구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가슴을 치는 듯한 분노 속에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듯한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한 불씨 같은 것이 느껴진달까. 마치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빛을 찾아 헤매는 영혼의 절규처럼 말이야.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놀라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내 그림을,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어낸 사람은 생전 처음이었다. 항상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내 안의 어둠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힘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저려오면서 동시에 눈물이 핑 돌았다. 혹시 전국 학생 미술대전에 한번 나가볼 생각 없니, 하늘아? 하늘이 너의 그 진솔하고 강렬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낸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불씨를 세상에 한번 보여주는 거야. 어때? 전국 학생 미술대전. 내 평범하지 않은 삶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내 그림이, 내 상처투성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다니. 그것도 전국 규모의 대회라니. 심장이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고지어 차갑고 끈적한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내가 과연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 그림이, 내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잔인한 조롱과 비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지는 않을까? 지금보다 더 깊고 어두운 상처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선생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 그림은 너무 어둡고 사람들이 분명 싫어할 거예요. 저 같은 애가 그린 그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소리가 프리다칠스키 드로그눌러 끝이 갈라졌다. 박 선생님은 내 떨리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괜찮아, 하늘아.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그 두려움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한단다. 하지만 선생님은 네 안에 그 특별한 가능성을,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타오르는 예술혼을 믿어.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이끄는 대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얻게 될 경험과 성장이 훨씬 더 값진 것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었다. 특별한 가능성.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고 김민준의 괴롭힘은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녔다. 내가 미술대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라도 들었는지 녀석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조롱을 넘어선 어떤 질투와 경쟁심 비슷한 감정까지 어른거리는 듯했다. 야, 강하늘, 너 따위가 진짜 무슨 미술대전이냐? 주제 파악 좀 해라. 내 그림은 그냥 내 얼굴처럼 더럽고 우울하기만 할 텐데 안 봐도 비디오다. 상은커녕 참가상도 못 받고 망신만 당할걸? 녀석은 체육 시간 후 갈아입으려고 벗어둔 내 교복 셔츠 위에 일부러 흙탕물을 튀기기도 했고 내가 아끼던 미술 도구가 담긴 낡은 가방을 발로 툭 차서 내용물이 복도 바닥에 와르르 쏟아지게 만들기도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SNS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는 익명의 조롱과 비하였다. 나를 기괴하게 합성한 사진이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희롱, 인종차별적인 욕설들이 밤낮 없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은 나 같은 존재를 결코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간의 깊은 절망과 고뇌 끝에 나는 결국 박 선생님께 대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아니 나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소란스러운 운동장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셨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선생님의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선생님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단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단 한 명도 선생님을 지지해주지 않았지. 여자애가 무슨 배짱으로 화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느냐, 그림 그려서 밥이라도 제대로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는 등. 심지어 당시 나를 가르치시던 미술 선생님조차 나에게는 결정적으로 재능이 부족하다고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안정적인 길을 알아보라고 충고하셨지. 나는 놀라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모든 일에 확신에 차 보이던 선생님에게도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쉽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았어.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 그리고 절망적인 평가 속에서도 붓을 잡고 하얀 캔버스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거든. 내가 살아있음을, 내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지.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어. 나 자신을 위해,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 계속 그렸단다. 선생님은 다시 나를 바라보며 그 어떤 때보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하늘아, 세상의 차가운 목소리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뜨거운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보렴. 내 그림은 내 영혼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야.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비난도 내 영혼의 순수한 빛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어.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너 자신을 믿고
네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용기 있게 펼창에 용기 있게 쳐 보이는 거야. 결과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 도전 자체가 너를 성장시킬 거란 건 선생님이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씀은 얼어붙었던 내 가슴 깊은 곳을 강하게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미술대전에 나가고 싶다고, 내 그림으로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혀보고 싶다고 내 모든 속마음을 눈물과 함께 털어놓았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아주 오랫동안 꼭 안아주셨다. 그 따뜻하고 안전한 품 안에서 나는 아주 작지만 단단하고 뜨거운 용기의 씨앗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트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떨리는 마음과 함께 단호한 결심을 품고 박 선생님께 대회에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니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시며 내 두 손을 덥석 잡아주셨다. 정말 잘 생각했어, 하늘아. 선생님이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야. 네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최선을 다해, 아니 목숨을 걸고 도울게. 우리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보자. 나는 나의 이야기라는, 어쩌면 가장 진부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절실한 주제로 자화상을 그리기로 최종 결심했다. 내 안의 모든 상처와 슬픔,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까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다. 그것이 김민준과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나, 강하늘만의 방식이었다. 작품 준비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치열한 투쟁이자 고독한 수행이었다. 나는 매일 방과 후 미술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때로는 경비 아저씨의 눈을 피해 새벽까지 그림에 몰두했다. 캔버스 위에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이 격렬하게 쏟아져 나왔다. 어둡고 불안정한 배경 속에서 수많은 상처로 얼룩졌지만 결코 굴하지 않는 강인하고 슬픈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나의 모습. 거칠고 날카롭기 그지없는 붓터치는 내면의 깊은 고통과 분노를 남김없이 표현했고, 그 사이사이 간신히 스며드는 여리고 따뜻한 빛깔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희망과 삶에 대한 의지를 상징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수없이 울고 절망하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창작의 희열과 영혼의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다. 내 존재 자체를 세상에 처절하게 증명하고 상처 있고 뒤틀린 내 영혼을 스스로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예상대로 김민준의 방해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조합한 아크릴 물감통에 몰래 정체불명의 액체를 섞어 놓아 물감 전체를 못쓰게 만들기도 했고, 미술대전과 관련된 중요한 안내사항이나 변경된 규정들을 일부러 나에게만 전달해주지 않아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내가 학교 폭력 가해자이며 다른 학생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대회에 참가하려 한다는 익명의 악의적인 헛소문을 교내 게시판과 SNS에 퍼뜨려 나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쉽게 무너지던 강하늘이 아니었다. 박 선생님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격려, 그리고 그림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내면과의 대화는 나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단단하고 강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내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하늘, 김민준이 내 그림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뭔가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출품 마감일 전날 밤 미술실에 몰래 들어갈지도 몰라. 부디 조심해. 너를 항상 응원하는 익명의 친구가. 누가 보낸 것일까? 평소 김민준의 눈치를 보며 그의 악랄한 괴롭힘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방관해야 했던 아이들 중 누군가가 마지막 남은 용기를 낸 것일까? 아니면 민준이의 악행에 마지못해 동조하면서도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꼈던 어떤 아이의 작은 양심의 소리였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그 짧지만 진심 어린 경고 메시지는 내게 엄청난 위로와 함께 큰 힘이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더욱 철저하게 내 그림을 관리했고 밤늦게까지 미술실에 남아 그림을 그릴 때도 주변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드디어 출품 마감일 전날 밤.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내 자화상에 마지막 붓터치를 마쳤다. 나는 한참 동안 숨 막힐 듯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내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 나는 깊고 슬픈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그 어떤 절망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온몸에는 수없이 많고 깊은 상처 자국들이 마치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지만 그 모든 상처들 사이로 아주 작지만 눈부시게 밝은 빗줄기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만족감과 함께 온몸을 짓누르는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조용히 미술실을 나섰다. 캔버스는 미술실 한쪽 벽에 기대어 세워두고 그 위에 커다란 흰 천을 정성스럽게 덮어두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다시 한번 엄습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으며 떨쳐버렸다. 괜찮을 거야.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나의 불안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밤,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떠나 정막만이 감도는 학교 미술실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몰래 숨어 들어왔다. 바로 김민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익숙한 듯 내 자화상이 세워진 곳으로 다가가 그림을 덮고 있던 천을 거칠고 난폭하게 걷어냈다. 그리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 영혼이 담긴 그림을 향해 검은 스프레이를 뿌리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김민준? 어둠 속에서 마치 천둥처럼 박 선생님의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민준이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스프레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미술실 문이 활짝 열리며 복도의 희미한 불빛과 함께 몇몇 학생들의 그림자가 함께 들어왔다. 그 중에는 나에게 익명의 쪽지를 남겨주었던 용기 있는 얼굴의 여학생도 있었고 평소 김민준의 눈치를 보며 그의 온갖 악행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해야 했던 겁 많지만 착한 남학생들도 몇몇 섞여 있었다. 아마도 박 선생님이 민준이의 이런 비열한 행동을 미리 예상하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하셨거나 혹은 아이들 스스로 더 이상 민준이의 악행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작은 용기를 내어 선생님과 함께 이곳으로 온 것일지도 몰랐다. 모든 것이 발각되자 민준이의 평소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당황과 분노 그리고 일순간의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한 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민준이의 비겁한 모습을 생생하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은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학생, 그동안 강하늘 학생에게 저질렀던 모든 비열하고 잔인한 행동에 대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더 이상 너의 거짓과 폭력은 용납될 수 없어. 그동안 민준이가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온갖 악의적인 게시물들, 나를 괴롭혔던 장면을 다른 학생들이 몰래 촬영해 두었던 영상들,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마지못해 거짓 증언을 했던 아이들의 용기 있는 양심 선언까지. 그동안 숨겨져 왔던 모든 추악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콧대 높고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작은 왕국의 오만한 왕자님, 김민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져 갔다. 상황은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잠시 후 박 선생님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온 나 역시 그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내 그림은 다행히 민준이가 스프레이를 미처 뿌리기 직전에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저지되어 큰 손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캔버스 한쪽 구석에 검은 레커 페인트가 마치 역겨운 오물처럼 살짝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다. 지난 몇 달간의 피나는 노력과 참아왔던 고통, 그리고 간절했던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 이 위험하고 어두운 자리에 함께 있어준 선생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준 이름 모를 아이들의 모습에 뜨거운 눈물이 핑돌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지독하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나를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다가와 내 떨리는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늘아, 괜찮아.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이 작은 상처마저도 네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오히려 이 예상치 못한 상처가 네 작품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지도 몰라. 마치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말이지. 선생님의 그 흔들림 없는 믿음과 따뜻한 격려에 나는 마치 마법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나는 밤새도록 작업실에서 그림을 고치고 또 고쳤다. 캔버스에 묻은 검은 스프레이 페인트 자국은 아무리 애를 써도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차라리 그 지워지지 않는 검은 얼룩을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세상을 향해 포효하며 내리치는 한 줄기 검은 번개처럼, 혹은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처절하게 피어난 한 송이 검고 강인한 야생화처럼 더욱 강렬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표현했다. 찢기고 더럽혀진 상처 위에 더욱 격렬하고 대담한 색채와 혼신의 힘을 담은 붓터치를 덧입혔다. 그것은 결코 파괴나 좌절이 아니었다. 고통을 통한 새로운 탄생이자 절망을 끌어안은 완전한 창조였다. 내 그림은 그렇게 그 밤의 모든 아픔과 희망을 머금고 다시 태어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다시 완성한, 아니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나의 자화상을 떨리는 가슴으로 미술대전에 출품했다. 결과는 며칠 뒤에 발표되었다. 나는 애써 태어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설령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와 희망을 세상에 남김없이 꺼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만족스럽고 후련하다고 생각했다. 발표 당일 나는 박 선생님과 함께 시상식장으로 향했다. 수많은 훌륭하고 다채로운 작품들 사이에서 내 그림은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어둡지만 그 어떤 그림보다 강렬하고 깊은 색채,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인 듯한 격정적인 붓터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며 정면을 응시하는 그림 속 나의 눈빛. 많은 사람들이 한참 동안 내 그림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예의 특별상, 은빛고등학교 강하늘 학생. 드디어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사회자의 크고 명확한 목소리가 넓은 시상식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심사위원장은 내 손을 따뜻하고 힘주어 잡으며 말했다. 강하늘 학생의 작품은 보는 이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강력하고 진솔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교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것을 놀라운 예술혼으로 승화시킨 그 위대한 용기와 독창적인 창의성에 심사위원 모두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수상소감을 더듬더듬 말했다.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제 그림은 제 삶의 모든 상처와 고통, 그리고 아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 세상의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다름은 틀림이 아닌 특별함이라는 말을 간절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족한 상은 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는 몇몇 지역 신문과 교육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깊은 감동과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다. 다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실렸다. 학교로 돌아오자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김민주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어 중징계를 받았고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아이들도 더 이상 이전처럼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했다.
나를 향했던 노골적인 멸시와 차가운 수군거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몇몇 아이들은 나에게 다가와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를 건네기도 했다. 하늘아, 내 그림 방송에서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했어. 나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뒤늦은 사과를 몰차 받아들였다. 그들을 온전히 용서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과 말에 내 소중한 마음을 묶어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몇 달 후 아주 우연히 텅 빈 복도에서 민준이와 마주쳤다. 이전에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걷고 있었다. 녀석은 나를 발견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길을 비켜서려 했다. 그때 그의 발치에 놓여있던 작은 스케치북 하나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평소 그가 들고 다니던 값비싸고 번쩍이는 전문가용 스케치북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 군데군데 흠집이 난 낡은 학생용 스케치북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스케치북을 주워 그에게 건넸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치 죄인처럼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받아들였다. 그의 귓불이 이상할 정도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아주 작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리고는 도망치듯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 초라하고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인간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다. 물론 그것은 나의 섣부른 희망이 섞인 기대일지도 몰랐지만 적어도 이전과는 무언가 분명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시간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당연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미술을 전공했고 여전히 그림을 통해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깊은 상처에 얽매여 위축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좋은 친구들이 생겼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다. 박지혜 선생님은 여전히 나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이자 예술적 영감을 주는 훌륭한 멘토셨다. 어느 햇살 좋은 화창한 주말 오후 나는 우리 동네 작은 문화센터의 한쪽 구석 강의실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내가 자원봉사로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작은 미술 교실이었다. 서툴고 어설픈 솜씨지만 저마다의 꿈과 개성 넘치는 이야기를 담아 반짝이는 눈으로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서 나는 문득 과거에 상처 있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의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 시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따뜻한 위로와 조건 없는 용기를 이제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온전히 나누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와 물감이 만들어내는 아이들의 다채로운 색깔들처럼 우리의 삶도 저마다 다른 고유한 색깔과 향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 다름이 더 이상 차별과 배제 그리고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특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내 온 마음과 영혼으로 깊이 깨닫고 있었다. 창밖으로 따스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가득 쏟아져 내렸고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가 교실 가득 싱그럽고 자유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으며 내 마음속의 하늘도 마침내 저렇게 눈부시게 맑고 투명하게 개이고 있음을 느꼈다. 더 이상 그 어떤 먹구름도 슬픔의 그늘도 없었다.